미국은 트랩에 갇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은 덫에 갇혔다고 생각합니다. 네, 끌려 들어가 있다. 끌려 들어가 있다. 일단 이것은 미국이 사실 지금 저항의 축이라는 것이 미국이 2001년 9.11 이후에 만들었던 악의 축에 대한 대안 개념이거든요. 그때 이란, 이라크, 북한을 지적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항의 축을 만들었던 건데 그 이란, 이라크, 오바마 이후로 철수한 이후로 미국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완전히 뺐습니다. 사실 거기에다 셰일가스에 대한 자율성을 얻게 되면서 이게 미국에서 현실주의적 전략가들이 대실패다. 가장 중요한 중동과 아무리 석유에 대한 자율성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버릴 게 아닌데 실제로 거기를 뭐 IS와 중국과 러시아에게 다 뺏겼단 말이에요. 네. 사실상 미국이 중동에서 패권을 잃고 거기에는 이스라엘만 남았다고 할 수 있죠. 역설적으로 트럼프가 오히려 사우디와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이란과 대치하는 이걸 구도하다가 사실은 그 구도가 완성되기 전에 이스라엘이 오히려 자기 존재감 때문에 없애버렸거든요. 그렇게 보면 지금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도와주고 있고 그리고 시기적으로 이 대선까지는 확전이 되지 않는 자기 이 덫에 갇혀서 힘이나 구조나 상황에 의해서 미국이 계속 연료를 대주는 것이지 미국이 이거를 뭔가 자율적으로 할 힘은 물론 도덕적으로 명분적으로 비난을 받아야 되지만 미국이 어쩔 수 없이 지금 끌려 들어간다는 게 저는 그 부분이 좀 강조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레바논 같은 문제는 하마스하고 좀 다른데요. 하마스는 네타냐후 총리가 인기가 올라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잘해봤자 본전이거든요. 그런데 헤즈볼라는 때리면 때릴수록 이란은 때리면 때릴수록 네타냐후 총리 인기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아니라 하마스를 뒤에서 움직이고 헤즈볼라를 뒤에서 움직이는 이란과의 전쟁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영향력을 완전히 중동에서 제거를 하겠다라는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고 마침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 때 시작할 때 그 말했습니다. 이 전쟁이 1년 갈지도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그 1년이 지금 1년 됐거든요. 그건 아마 이미 시작할 때부터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계속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초부터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세갖고 왔느냐. 그건 제가 확인할 긴 없지만 갈수록 계획은 정교해지고 확대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저는 확인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타냐후 총리가 2018년에 폭스뉴스하고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위협하게 하는 그 요소가 뭐냐고 그 사회자가 질문을 하니까 한 가지 말고 세 가지를 물어봐달라고 그랬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고 그랬더니 이란 그랬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의 핵 야욕을 막아야 된다는 굉장히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란까지 막아보겠다. 즉 이란을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미국과 싸움을 붙여서 미국에 편승해서 이란을 때리고 싶은 게 사실은 네타냐후 총리의 저는 속마음이라고 봅니다. 저도 2년 전에 이스라엘을 가서 거기 이제 기관들하고 회의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느낀 게 이스라엘의 주적은 정말 이란이구나.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 이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가서 느낀 게 가장 이스라엘이 문제로 갖고 있는 게 자기네가 핵무기를 한 100개 이상 갖고 있지만 이란도 개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란이 만약 개발해가지고 실제로 아직은 가전장아지 확실히 모르지만 이란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분명하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그 오바마가 약속했던 핵 동결 약속을 트럼프가 깨가지고 다시 핵을 개발해서 지금 다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핵을 가지고 있는 거를 요번 기회에 제거해야 된다. 이 지금 기회가 생겼잖아요. 10월 1일 날 이란이 약 300발의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지금 공은 이스라엘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연 지금 더 강도별로 봐서 첫 번째로 군사시설 정도를 공격하면은 큰 문제는 아닌데 두 번째는 석유시설을 공격하면 세계 유가가 크게 올라가고 마지막으로 원자로를 공격하면 이거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근데 단지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스라엘의 전임 총리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원자력을 핵 개발을 하는 걸 공격을 해서 완전히 제건 못한답니다. 따라서 생색은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그걸 할 건지 그래서 강도별로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네타냐후가 지금 자기 인기가 좀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과연 좀 저강도로 하고 그냥 헤즈볼라하고의 전투에 주력을 할지 아니면 이란과의 정면 대결로 가서 궁극적으로 핵 시설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란의 그 신정 체제를 붕괴시키고 이란을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까지 만드느냐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미국이 지금 계속적으로 정유시설도 안 된다. 핵시설은 당연히 안 된다 그러는데 지금 이란 보도에서 나오는 거 그리고 나오는 거 보면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금 핵을 못
있다게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스라엘 니네들이 이란에 핵을 때리면 이란이 NPT에서 나간다. 예, 이제 그게 미국은 걱정이 되겠죠. NPT 나가면 사실 막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란에서도 지금 최근 들어서 부쩍 핵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란은 항상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슬람에서는 핵은 대량 살상 무기니까 이거는 이슬람에서 금지하는 것이다. 이게 거기까지 딱 그 말만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무슨 말을 했냐면요. 그러나 만약에 무슬림 국가가 안보나 무슬림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다면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바뀌는 거죠. 이 대목에서 지금 위험한 게 트럼프의 발언인데요. 트럼프는 지금 이게 지금 저로 얘기가 왔는데 또 사위 쿠셔너라고 사위가 또 유태인이잖아요. 근데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쿠셔너도 한마디 했고요. 트럼프는 이번 기회에 핵을 공격해야 된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건 그 다음에 생각하라.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란이 이렇게 공격을 했지만 미국이 우리가 50% 이상 막아줘서 이스라엘을 지켜줬다. 그러나 지금 휴전을 하도록 계속 압박을 가해야 된다. 그러니까 입장이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그 핵시설을 지금 때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